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4호로 시작합니다. 시민 작가의 작품입니다. 봄의 꽃잎을 재우다. 안종현, 광산구 첨단 2동. 보슬한 봄비에 채워진 잔인한 봄이 만개터니 설익은 봄바람 시샘이 꽃잎을 떨친다. 흩날리는 꽃잎들 새로 파고드는 구부러진 봄날의 말잃은 편린들. 휘도는 바람에 쏠려 뒹굴다 이내 빈자리 메우고 파리해진 꽃잎은 봄을 알리고 그곳에 잠든다. 독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광산에게 들려주세요. 시, 에세이, 서평, 영화 비평, 어떤 장르든 환영합니다. 특별한 생각, 마음을 울린 경험, 일상 속 작은 깨달음, 혹은 꿈을 꾸고 있거나 꿈을 이룬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 보세요. 선정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광산구보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syang1211@korea.kr입니다. 성함과 연락처, 주소 기재는 필수입니다. 매력 만점 골목 산책에 나서기 전 꼭 챙겨야 할 필수품이 있다면 바로 온누리 상품권이다. 구매 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 사용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40%까지 가능해 알뜰한 소비자에게 제격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며 전통시장 이외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광산구에는 이러한 상점가가 20곳이 넘는다. 3월 1일부터는 모바일과 카드형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합돼 더욱 편리해졌다. 앱을 통해 충전 계좌를 등록하고 10만원 충전 시 9만원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올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사용은 등록한 결제카드로 하거나 QR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지리와 디지털 가맹점이 다를 수 있어 앱에서 미리 가맹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쓸수록 이익이 되고 골목 경제를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따뜻한 봄날 산책을 즐겨보자. 꽃길 걷다 만나는 광산 미식 산책. 비아로, 흑석동, 광산 송이송이 골목형 상점가. 봄꽃이 피는 길을 따라 소소한 골목 나들이를 떠나보자. 꽃내음 사이로 숨은 맛집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정겨운 골목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하루 만에 다 둘러보기엔 아쉬운 광산구의 매력 넘치는 골목형 상점가 3곳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점포에서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 가능해 부담없이 즐기는 미식 나들이로도 제격이다. 오래된 단골이 알려주는 알짜 맛집 골목. 비아로 골목형 상점가. 광산구 비아동. 광주 도심 외곽. 오래된 정치가 깃든 비아로 골목형 상점가.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한 온기를 품은 이 거리엔 세월이 깃든 단골 맛집과 사람 냄새 나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다.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찾고 또 찾는 곳.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다. 광주시 민간정원 1호인 휴심정은 요즘 봄꽃이 한창이다. 철쭉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쌍암공원도 함께 둘러보기에 좋다. 산책 후에는 인근 비아로 골목에서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를 마치 집밥처럼 정성 가득한 식사 후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카페에서 여유를 즐겨보자. 19년간 단골들의 사랑을 받아온 유정 식육식당. 메인 요리는 생고기와 주물럭이다. 모든 식재료를 직접 준비해 신선도와 맛을 최상으로 유지한다. 주물럭은 두툼한 고기와 특제 양념의 조화가 일품이며 점심시간엔 약간의 기다림도 감수해야 한다. 또 다른 인기 맛집은 비아 생삼겹이다. 70대 사장님이 500평 텃밭에서 무농약으로 직접 기른 채소와 집된장, 신선한 삼겹살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밥상, 정성 가득한 한 끼로 늘 붐비는 곳이다. 인사 카페. 달고나 커피와 코코넛 커피 스무디, 홍차 라떼 등 개성 있는 수제 음료가 인기다.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감성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골목 속 아지트다. 가격 또한 저렴해 식사 후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기 좋다. 유한준 비아로 골목형 상점과 회장입니다. 메뉴만큼이나 사람이 끌리는 비아로 놀러 오세요. 비아로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심에선 느낄 수 없는 정이에요. 상인들끼리 밥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고 단골 손님은 가족처럼 지내죠. 길을 걷다 보면 스치는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인사가 오가요. 그래서인지 한번 다녀간 분들은 꼭 다시 찾는 골목입니다. 현재는 74개 점포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늑한 휴식처가 필요하시다면 따뜻한 사람과 정겨운 가게가 기다리는 비아로에 한번 들러보세요. 한적한 산책길 끝, 맛있는 고민 시작. 흑석동 골목형 상점가. 수안찌구와 맞닿은 흑석동 골목형 상점가는 어느 집에 가도 실패 없는 맛집 골목이다. 비슷한 업종이 적어 가게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점을 둘러보게 된다. 밤이면 조형물의 은은한 불빛이 따뜻한 분위기를 더하고 좁은 골목길 속 가게들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수안 호수공원에서 출발해 풍영정천을 따라 걷다 보면 소박하고 매력적인 가게들과 마주하게 된다. 불향 가득한 연탄구이, 싱싱한 해산물 등 맛있는 선택지가 가득하고 식사 후엔 감각적인 카페에서 디저트로 여유로움을 즐긴다면 행복한 하루의 마침표가 될 것이다. 싱싱한 모둠회가 푸짐하게 나오는 여수 회수사는 회의 식감은 물론 정갈한 밑반찬까지 만족스러운 한 상을 차려낸다. 회를 못 먹는 이들도 반찬 맛에 반해 일부러 예약을 한다는 맛집이다. 평일에도 저녁이면 예약이 꽉 차 있어 미리 전화로 자리를 확보하는 편이 현명하다. 직접 만든 양념에 재운 LA 갈비를 초벌해 불향을 입힌 뒤 제공하는 불타는 육즙 가득한 고기 맛이 일품이다. 연탄 모양 볶음밥은 비주얼까지 완벽해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2번 즐기는 재미까지 쏠쏠하다.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이 메뉴는 하루 한정 판매라 늦으면 맛보기 어렵다. 비빔밥을 닮은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 비빔빙수가 대표 메뉴인 카페 괜찮다는 과일과 젤리를 풍성하게 담아 식감과 색감 모두 만족스럽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빈티지 소품으로 꾸며진 넓은 공간은 감성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하며 사진 찍기에도 최적의 장소다. 카페 괜찮다에서의 커피 한 잔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백필선 흑석동 골목형 상점가 회장의 한마디. 흑석동 골목은 한 바퀴 돌며 자연스럽게 여러 가게를 둘러볼 수 있는 구조예요. 몇 번만 다녀가도 익숙한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고 단골이 되면 그 정겨움은 더 커지죠. 상인들끼리도 늘 소통하며 고민을 나눕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더 활성화되면 골목에도 활기가 돌 텐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아쉬움이 커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나만의 맛집을 찾는 즐거움을 흑석동에서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미식 탐방. 광산 송이송이 골목형 상점가. 송정이동 골목형 상점가는 송정 5일시장과 1913 송정역 시장 사이에 위치한 숨은 미식 골목이다. 미용실, 옷가게, 음식점 등 121개 점포가 줄지어 있으며 전통시장의 정치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 국밥부터 감성 카페, 수제만두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장터국밥. 대표 메뉴인 한우 곱창 전골은 진한 국물에 담백한 한우 곱창이 어우러진 깊은 맛이 일품이다. 며느리가 개발한 특제 소스를 더해 전골 방식으로 끓여내 풍미를 살렸다. 장수국밥.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막창 전골은 통 들깨를 활용해 깊은 풍미를 더했다. 특히 기본 반찬으로 제공되는 순대와 간, 선짓국은 푸짐한 서비스와 맛으로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어머니 국밥.
하루 전 핏물을 빼고 삶은 뼈다귀로 깊은 맛을 낸 뼈해장국이 대표 메뉴. 국산 재료를 사용해 퍽퍽함 없이 부드럽고 겉절이 김치가 감칠맛을 더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소문난 국밥. 잡내 없이 고소하고 깔끔한 국물 맛이 매력인 모든 국밥. 반찬 하나까지 정성을 다하는 이곳은 손님이 맛있게 먹고 돌아가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사장님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카페에 드나들다. 사장님의 애정이 담긴 따뜻한 공간. 샌드위치 하나로도 든든하고 파인애플 루이보스 슬러시는 감각적인 조합으로 나들이 기분을 더해준다. 커피 팩토리. 직접 볶은 원두로 숙성까지 챙기는 정성 가득한 카페. 부드러운 카푸치노와 달콤한 자몽티가 인기며 오전엔 아메리카노 1,000원 할인도 있다. 육원 모밀. 봉평 메밀로 만든 메밀국수는 물론 하루 400개 이상 직접 빚는 수제 통만두가 대표 메뉴. 쫄깃한 식감과 정성 가득한 맛으로 입소문을 타며 다시 찾는 단골이 많은 곳이다. 김현정, 광산 송이송이 골목형 상점과 해장입니다. 누구나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골목이에요. 광주 성종역 바로 앞이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골목이죠. 국밥 같은 토속적인 음식부터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까지 누구나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죠. 10곳 중 9곳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상인과 손님 모두 만족하고 있고요. 신선한 재료와 친절한 서비스는 기본.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나 홀짝 주차제 같은 실질적인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와 주실 거죠? 동네 빵집에서 피어난 따뜻한 상생, 단팥빵 나누고 SNS로 응원받는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광산구 도산동 대주파크빌 2차 앞. 붉은 외관이 인상적인 한 빵집이 최근 손님들의 발길로 북적이고 있다. 이름부터 눈길을 끄는 빵점 만점 베이커리. 공부는 빵점이었지만 빵 점수만큼은 만점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했다는 청년사장 정도원 대표는 고등학생이던 18살 때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제과제빵계의 명장을 꿈꾸고 있다. 정 대표는 광주에 내노라 하는 빵집들을 돌며 기술을 익힌 뒤 자신이 나고 자란 동네인 도산동에 가게를 오픈한 뒤 돌봄 이웃을 위한 빵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의 빵은 20시간 저온 숙성 방식으로 만들어져 담백하고 소화가 잘 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건강을 생각한 착하고 바른 빵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이러한 정 대표의 따뜻한 나눔 소식이 알려진 것은 도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이달의 골목 이야기를 통해서다. 도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골목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을 통해보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돌봄 이웃들에게 직접 만든 단팥빵을 나누는 정도원 대표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 이후 이 나눔 이야기를 접한 시민들은 돈줄이라는 표현처럼 착한 소비로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빵집을 찾기 시작했다. 정을 나누는 지역 가게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민과 간이 함께 만들어낸 따뜻한 상생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정도원 대표는 최근 단체 주문이 늘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졌다며 도산동 SNS 홍보가 매출 증대와 가게 인지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한다. 이에 도산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 이현정 주무관은 빵점 만점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골목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꾸준히 소개하겠다며 광산구의 착한 가게들이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다. 배고픔 때문에 죄인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빵으로 이웃의 배고픔을 달래며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동네 빵집, 빵점 만점.
그리고 그런 가게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광산구의 희망찬 미래가 발견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또 이 작은 빵집에는 고아원에 기부할 빵을 몽땅 사가는 손님부터 나눔에 동참하고자 멀리서 찾아오는 이웃들까지 선한 마음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달의 골목 이야기는 도산동 공식 블로그 도산 도토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장애인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란 광산구청 카페홀더에서 찾은 답.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커피 한 잔에도 진심을 담아요. 배움이 느릴 수 있지만 그만큼 간절하고 열정이 크답니다. 광산구청 1층 카페홀더를 운영하는 조용순 실장의 말이다. 카페홀더는 2013년 광산구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공모를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실로암 사단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찬다. 원두향기 가득한 카페에 광산구청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텀블러를 들고 찾는다. 카페홀더 직원들의 활기찬 인사와 원두 내리는 소리, 구청 직원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한데 섞이며 카페는 순식간에 삶의 현장이 된다. 이곳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정채원 씨는 고등학생 시절 처음 카페홀더에서 일하며 바리스타의 꿈을 키웠고 관련 학과 졸업 후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정지혜 매니저와 노효성 씨 역시 바리스타 자격을 따고 각자의 속도로 성장 중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기회를 얻기 어렵지만 여기서는 저를 믿고 맡겨줘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노 씨의 말처럼 장애인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조 실장은 말한다.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는 단순히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걸 실현하는 공간이 바로 카페홀더죠. 카페홀더에서 일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실수해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일터. 단순히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장애인도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곳에 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에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카페홀더는 그 취지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공간이다. 조 실장은 이 공간을 내어주신 광산구청장님과 실로암 대표님 덕분에 직원들이 꿈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시든 잎에도 생명은 살아있다. 쌍내마을을 품은 시간의 증인. 광산구 내산동 쌍내마을 입구에는 아름드리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수고 15m, 둘레 4.3m, 보호수로서는 크지 않지만 수영이 고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정서적 지주가 되어왔다. 수령은 약 250년, 300년 넘게 이곳에 터를 잡은 마을 사람들과 나란히 세월을 지켜온 존재다. 이 느티나무가 자리한 쌍내마을은 병풍산과 망산, 구절봉 등 산으로 둘러싸인 내산동의 깊은 골짜기에 있다. 그 이름처럼 산속의 마을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거을기 내동이라 불렸고 15세기 무렵 구씨, 임씨, 전씨 등이 터를 잡으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후 광산김씨, 김해김씨 등 여러 성씨가 들어오면서 쌍계와 내동으로 나뉘어 불리다 시간이 흐르며 다시 하나로 합쳐져 오늘날의 쌍내마을이 되었다. 지금은 조용한 산골 마을이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초등학교가 생길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느티나무는 그 긴 세월 동안 마을의 변화를 묵묵히 바라보며 살아남았다. 그런 느티나무에 작은 위기가 찾아온 건 2년 전 늦여름이었다. 한 관공서 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느티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나는 곧장 현장으로 향했다.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모습. 얼핏 보면 완전히 죽어버린 듯 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다. 가지 일부를 잘라 물관을 확인해 보니 여전히 푸른빛이 돌고 있었다.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심한 바람 피해나 니티나무 외줄면충 등의 피해로 인해 잎이 모두 떨어진 것이었다. 뿌리 상태를 확인한 뒤 토양 소독과 밝은지 처리를 했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났을까? 소장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다. 잎이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함께 치료했던 다른 나무 한 그루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다시 찾아가 보니 대부분 가지에서는 새 잎이 돋았지만 그 한 그루만 잎이 나지 않았다. 가지에 저장된 탄수화물의 차이 때문일 수 있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뒤 미생물과 밝은재를 다시 투여해 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나무에서도 마침내 새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죽은 건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속을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시들어 보일지라도 아직 살아있는 뿌리가 있다면 다시 잎을 틔울 수 있다. 내산동의 느티나무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다.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마을을 지키며 오늘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다. 지금까지 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4호로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